어이, 거기 아줌마 화장 좀 했네. 시간 있으면 우리랑 놀다 가자. 건달들이 젊은 커플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며 지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다시는 이런 일에 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 하지만 저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 건달이 지연의 어깨를 잡는 순간 정광석화처럼 팔을 꺾어 땅에 눌러버렸다. 주변 시민들이 놀라서 웅성거렸다. 뭐야? 저 아줌마 무슨 영화 찍냐?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버스 정류장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쳐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떨어진 갈색 낙엽들이 바람에 굴러다니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 벤치는 페인트가 곳곳에서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고 유리 광고판에는 찢어진 전단지들과 낙서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죠. 도시의 끝자락, 재개발이 더딘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정류장 구석진 곳에 서서 차분한 표정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7의 나이에 걸맞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울 카디건에 회색 면바지를 입고 낡았지만 깔끔하게 손질된 검은 가죽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있었죠. 그리고 한 손에는 작은 갈색 종이봉투를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가져갈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볶아 우린 보리차 티백, 어머니가 평소 드시던 소화제, 그리고 달콤한 양갱 몇 개까지. 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계속 살이 빠지시는 어머니를 위해 지연이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죠. 봉투의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는 것조차 어머니를 향한 딸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봉투를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도 어머니께서는 입맛이 없다며 병원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지연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병상에 누워 계셔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어머니의 수척해진 얼굴, 점점 가늘어지는 목소리, 그리고 약해져가는 손의 감촉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정류장 주변을 둘러보니 평일 오후답게 다양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회사원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피곤한 표정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서 있었고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몇 명은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에 대해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어폰을 낀 젊은 직장 여성이 음악에 맞춰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큰 쇼핑백을 든 중년 아주머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죠. 운동복을 입은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조용히 서 계셨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 한 쌍은 서로 속삭이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목적지로 향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모두가 각자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연 역시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중년 주부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 차분한 표정,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봉투까지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의 효녀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묵직한 그림자가 늘 웅크려 있었습니다. 20년도 넘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이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군복을 입고 혹독한 훈련을 받던 시절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되는 체력 단련,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달리던 발걸음,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던 군화 소리까지 그때의 지연은 강인했습니다. 어떤 훈련도 포기하지 않았고 어떤 시련도 꿋꿋이 견뎌냈죠. 707특임대라는 명예로운 이름에 걸맞게 최고가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전술 훈련 중에 보여주었던 순발력과 판단력, 동료들과의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발휘했던 냉정함까지 지연은 분명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상관들의 신뢰를 받았고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을 때 지연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동료를 잃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죠. 그때의 나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지연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면서 과거의 자신은 완전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었죠. 남편도 두 아이들도 심지어 시어머니까지도 지연의 진짜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연은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며느리, 다정하고 헌신적인 엄마일 뿐이었죠.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혼자 있을 때면 마음 어딘가에서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이나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면 몸이 먼저 반응하려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죠. 순간적으로 움츠러드는 근육, 날카로워지는 시선, 그리고 깨어나려는 본능까지. 그럴 때마다 지연은 애써 그런 충동을 억누르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지연의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을 살짝 흩뜨렸습니다. 정류장 앞편도 2차선 도로에는 퇴근 시간을 맞아 차들이 꾸준히 오가고 있었고 멀리서 대형 버스의 낮은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아직 정류장에 도착할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병원에서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조용하던 정류장의 평온함이 갑작스럽게 깨어졌습니다. 멀리서부터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욕설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둘 그쪽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류장 맞은편 골목에서 3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나이였는데 옷차림새부터 범상치 않았죠. 찢어진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입은 놈, 온몸에 문신을 새긴 채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놈, 그리고 삐뚤어진 모자를 쓰고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놈까지 전형적인 동네 건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정류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과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죠. 회사원은 시계를 보며 버스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듯했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 불쾌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죠. 건달들의 시선이 정류장 한쪽에 서 있던 젊은 대학생 커플에게 머물렀습니다. 남학생은 20살 정도로 보였고 여학생은 그보다 어려 보였죠.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건달들이 다가오자 여학생이 남자친구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남학생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야, 거기 학생들. 가죽 재킷을 입은 건달이 큰 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참 여유롭네.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두 놈도 킥킥거리며 따라 웃었죠. 젊은 커플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돈 좀 빌려줘라.
문신을 한 건달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버스비가 모자라서 말이야. 얼마 안 돼. 10,000원만 빌려주면 돼.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협박의 기운이 역력했죠.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안 그러면 휴대폰 부숴버린다. 모자를 쓴 놈이 으르렁거리며 덧붙였습니다. 정류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외면하며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죠. 회사원은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고 아주머니는 쇼핑백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슬그머니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 했죠. 할아버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했지만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돈이 별로 없어서요. 하지만 건달들은 이미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여학생은 무서워서 남자친구 뒤로 숨었죠. 남학생은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자신도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럼 휴대폰이라도 내놔. 가죽 재킷 놈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최신 모델이네. 이거면 꽤 비싸게 팔릴 텐데. 젊은 커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학생은 이미 눈물이 글썽글썽해 있었고 남학생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쩔 줄 몰라 했죠.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심장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봉투가 약간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잊을 정도로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저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잖아.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학생의 떨리는 어깨, 남학생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외면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지연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무언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죠. 건달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자 더욱 기세가 올랐던 것이죠. 빨리 안 낼 거야? 문신놈이 남학생의 어깨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남학생이 뒤로 비틀거렸고 여학생이 작은 비명을 질렀죠. 그 순간 지연의 몸에서 전류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훈련소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 적을 제압하는 방법,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라는 교육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지연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눈이 아니라 훈련받은 군인의 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건달들의 시선이 서서히 정류장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커플에게서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자 이들은 더 쉬운 표적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가죽 재킷을 입은 놈의 눈이 정류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지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중년 여성이라 만만해 보였던 모양이었죠. 어이, 거기 아줌마. 놈이 큰 소리로 지연을 불렀습니다. 정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순간 지연에게 집중되었죠.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건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놈의 얼굴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화장 좀 했네?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 문신을 한 놈이 킥킥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도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시네. 요즘 아줌마들 참 적극적이야. 모자를 쓴 놈까지 합세했죠. 시간 있으면 우리랑 놀다 가자. 재미있을 거야. 이들의 말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회사원은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무서워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이미 정류장 가장자리로 몸을 피했고,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젊은 커플은 자신들에게서 관심이 돌아간 것에 안도하면서도 지연을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건달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격렬한 갈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에 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 결혼 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켜온 평범한 삶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 말이죠. 그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커플의 떨리는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저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 여학생의 눈에 맺힌 눈물, 남학생의 떨리는 주먹,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차가운 현실까지. 모든 것이 지연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죠. 특히 여학생의 모습에서 예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그 순간들 말이죠. 지연의 손에서 종이봉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보리차와 약이 들어있는 소중한 봉투였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꽁꽁 봉인해 두었던 진짜 자신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못 들었어? 가죽 재킷 놈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이제 지연과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밖에 남지 않았죠. 다른 두 놈도 양쪽에서 포위하듯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지연을 둘러싸려는 계획이었죠.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중년 주부의 온화한 눈빛이 사라지고 차가우면서도 예리한 시선으로 변해갔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연을 만만한 상대로 보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스럽고 의도적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계가 다시 가동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고 거리를 계산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일어서라고 했나? 문신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차분한 움직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예상했던 두려움이나 당황함 대신 오히려 차분함과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중년 여성의 반응이 아니었죠. 지연은 건달들을 하나씩 훑어보며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체격과 움직임, 그들이 서 있는 위치와 도주로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머릿속에서 계산되었죠. 이것은 20년 전 707특임대에서 배운 전술적 사고였습니다. 상황 판단, 위험 요소 분석, 그리고 최적의 대응 방안 수립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어. 지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주부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죠. 그동안 억눌러왔던 진짜 자신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전사의 본능이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건달들이 지연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가죽 재킷 놈이 정면에, 문신 놈이 왼쪽에, 모자 쓴 놈이 오른쪽에 자리 잡았죠.
이들은 완전히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갔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가죽 재킷 놈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랑 놀다 갈 거야, 말 거야? 하지만 지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건달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건달들이 잠시 당황했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을 시도했을 텐데 지연은 오히려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이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죠. 단지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건달들과 지연 사이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류장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죠. 가죽 재킷을 입은 놈이 참을성을 잃고 지연의 어깨에 손을 뻗었습니다. 야, 이 아줌마가 진짜 우리를 우습게 보나 봐? 하지만 그 손이 지연의 어깨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광석화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건달의 팔을 잡았고 한 번의 비틀림으로 그를 바닥에 눌러버렸습니다. 아, 가죽 재킷 놈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죠.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정류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저 아줌마가 뭐 하는 거지? 무슨 영화 찍는 건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죠. 평범해 보였던 중년 여성이 순식간에 건달을 제압한 것이었으니까요. 고등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회사원도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머지 두 건달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문신을 한 놈이 뭐야 이거? 하며 뒷걸음질 쳤고 모자를 쓴 놈은 형, 이 아줌마 뭔가 이상해하며 불안해했죠. 이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을 괴롭히는 단순한 일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된 것이었죠. 하지만 지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제압 기술을 구사했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20년 만에 다시 사용한 전투 기술과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지연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문득 박상현 중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아, 우리 기술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야. 하지만 그 다음에 떠오른 기억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 마지막 임무에서 박상현이 지연의 눈앞에서 쓰러져간 순간, 그리고 지연이 그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가죽 재킷 놈이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 미친 아줌마가. 놈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지연을 노려보았죠. 하지만 지연의 눈빛을 보고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눈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거든요. 이것은 평범한 주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문신놈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감히 우리 형을 건드려? 지연은 재빠르게 움직여 문신놈의 손목을 제압했습니다. 문신놈도 바닥에 쓰러졌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모자를 쓴 놈이 휴대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 상황이 이상해졌어. 여기 707 출신 같은 아줌마가 있는데. 지연의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707? 확실해? 네, 움직임이 확실히 그쪽 출신이에요. 흥미롭군. 20년 전에 사라진 그 여자일까?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 이제 내 과거도 드러나겠군. 모자 쓴 놈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707 여자 중사 박지연. 동료 하나 못 구하고 도망친 그 여자 말이야. 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정류장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07이 뭐야? 군대 얘기인가? 젊은 커플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들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를 놓치지 마. 우리가 찾던 사람이 확실하다면 큰 돈이 될 거야. 지연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위험한 조직이었던 것이죠. 모자 쓴 놈이 전화를 끊으며 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곧 우리 보스가 올 거야.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어머니를 뵈러 가는 평범한 오후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연의 눈에는 다른 감정도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투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젊은 커플을 보호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보람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든 종이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소중한 물건들이 담긴 봉투였지만 이제는 이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 가족들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병원에 계신 어머니까지도 말이죠. 그때 동료를 구하지 못한 건 사실이야. 지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녀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짊어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정류장 저편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와 함께 급정거하며 멈춰섰죠. 모자를 쓴 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아줌마. 우리 보스들이 왔어. 지연은 차들을 바라보며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것은 덩치 큰 남자 셋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살벌했죠. 특히 가운데 있는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도 비슷한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죠. 총 6명의 조직원들이 정류장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정류장에 있던 시민들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젊은 커플은 서로를 꽉 붙잡고 떨고 있었고 고등학생들은 무서워서 흐느끼기 시작했죠. 회사원은 급히 112에 신고하려 했지만 조직원 중 하나가 순식간에 그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조용히 해. 우리 일에 끼어들면 죽어.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꽉 쥐고 벌벌 떨었고 아주머니는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처난 얼굴의 보스가 지연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군, 박지연 중사.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꽤 잘 숨어 살았더만. 지연은 그를 알아보려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정확한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기억 안 나나? 김태식이라고 하면 생각나겠지? 보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임무에서 체포한 무기 밀매업자. 우리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어.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태식, 그 이름은 확실히 기억났죠. 박상현이 죽은 그 끔찍한 임무에서 체포한 범죄자였습니다. 김태식은 감옥에서 죽었어. 내 때문에 말이야. 보스의 목소리에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지. 707의 박지연만 없애면 우리 사업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해온 것이었죠. 조직원들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연을 포위했습니다. 정류장의 시민들은 가운데 갇힌 채로 공포에 떨고 있었죠. 젊은 남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조직원 중 하나가 그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닥쳐. 너희도 다 증인이야. 보스가 지연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평범한 주부 행세하느라 고생했겠네. 하지만 오늘로 끝이야. 그의 손짓에 따라 조직원들이 재킷 안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무기를 꺼낼 준비였죠. 지연은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처리하기엔 너무 눈에 띄죠. 조직원 중 하나가 보스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천천히. 보스가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모두 차에 태워. 지연은 절대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끌려가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었죠. 잠깐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관해요. 저만 데려가세요. 하지만 보스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안 돼. 증인은 남겨둘 수 없어. 모두 다 처리해야지. 젊은 여학생이 절규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할아버지는 제발, 제발 하며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20년 전 박상현을 구하지 못했던 그 무력감, 그리고 지금 다시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현실까지 모든 것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조용히 벤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보리차와 약이 들어있는 소중한 봉투였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죠. 무고한 생명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707특임대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내가 저항하지 않고 따라갈 테니까 이 사람들만은 보내주세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스는 냉혹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협상은 없어. 모두 다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조직원들이 무기에 손을 얹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온화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훈련받은 킬러의 차가운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조직원들조차 순간적으로 주춤했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절대 누구도 잃지 않겠어. 비록 상대가 6명이고 무기까지 가지고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707특임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죠. 생과 사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쓰러진 젊은 남학생을 부축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학생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여학생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서 있었고 다른 시민들도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날 상현이가 살아있었을까? 20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박상현 중사가 적의 총에 맞아 쓰러져 가던 순간 자신은 겁에 질려 숨어 있기만 했었죠. 동료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20년 동안 지연을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멈추지 말아야 해. 적어도 이 아이들은 지켜야 한다. 지연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과거의 상처를 오히려 힘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것이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온몸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이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너도 이 사람들도 모두 끝이야. 조직원들이 재킷에서 권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금속이 오후 햇살에 번뜩거렸죠. 시민들이 더욱 큰 공포에 빠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은 부상당한 학생을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힌 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주부의 움직임이 아니었죠. 각 근육이 정밀하게 조율되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707특임 대원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놓아주세요. 지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놓아주시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보스는 고개를 저었죠. 협상은 이미 끝났어. 모두 여기서 처리한다. 그의 손짓에 따라 조직원들이 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연이 움직였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가장 가까운 조직원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잡았죠. 총이 허공으로 발사되며 큰 소리가 정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죠. 지연은 조직원의 팔을 비틀어 총을 떨어뜨린 후 그를 인간 방패로 삼았습니다. 뭐야, 이 여자. 다른 조직원이 놀라며 소리쳤지만 지연은 이미 두 번째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간 방패로 삼은 조직원을 밀어보내며 옆에 있던 놈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렸죠. 완벽한 타이밍과 정확한 급소 공격이었습니다. 보스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이 미친 여자를 당장 죽여. 하지만 지연은 이미 세 번째 조직원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총을 겨누자 지연은 몸을 낮춰 옆으로 굴렀죠. 총알이 그녀가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의 몸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훈련장에서 반복했던 무수한 동작들, 실전에서 생사를 가른 순발력,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완성했던 완벽한 팀워크까지 모든 것이 몸에 각인되어 있었고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야. 조직원 중 하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연은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고 있었죠. 구르고 피하고 반격하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요. 젊은 커플과 시민들은 벤치 뒤로 숨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아줌마 정말 대단해. 남학생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할아버지는 지연을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아직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스가 직접 권총을 꺼내며 지연을 겨누었거든요. 놀라운 실력이네. 역시 707 출신답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존경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지연은 보스와 마주서며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손 움직임, 시선의 방향, 심지어 호흡까지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이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마지막 대결이었습니다.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보스가 물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죽으면 될 것을.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관해요. 저와 상관없는 평범한 시민들이죠. 보스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동료도 구하지 못한 거야. 그 말에 지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박상현의 죽음을 조롱하는 것 같았거든요. 상현이 형은 제가 구하지 못했지만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보스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지연이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죠. 동료를 잃은 죄책감이 손끝마다 전해졌지만 이번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정류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생과 사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지연의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정류장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오렌지빛 불빛이 긴장감 넘치는 현장을 비추었죠. 지연과 보스가 서로를 노려보며 마지막 대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보스가 권총을 겨누며 비웃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도 해봐, 박지연. 하지만 지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몸의 중심을 낮췄습니다. 20년 전 훈련소에서 배운 최후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대방과의 거리, 주변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죠. 마치 그림자처럼 옆으로 몸을 날리며 보스에게 접근했습니다. 총알이 지연이 서 있던 자리에 가로등을 맞춰 유리가 산산조각 났죠. 어둠 속에서 지연의 실루엣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보스가 당황하며 다시 총을 겨누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압박으로 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금속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불가능해. 보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보스의 팔을 비틀며 그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스도 만만치 않았죠. 급소를 겨냥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지연은 재빠르게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완벽한 카운터 어택이었죠. 끝까지 저항하는군. 보스가 바닥에서 굴러 일어나며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그는 칼을 휘두르며 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지연은 냉정하게 상대방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칼의 궤적, 공격 패턴,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것이 707특임대에서 받은 최고 수준의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실전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칼날이 지연의 목을 겨냥해 날아왔습니다. 지연은 몸을 뒤로 젖히며 간발의 차이로 피했죠. 두 번째 공격은 옆구리를 노렸지만 지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피했습니다. 세 번째 공격에서 지연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보스의 손목을 잡고 칼을 든 팔을 비틀었습니다. 보스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칼을 놓치자 지연은 재빠르게 그 칼을 낚아챘죠. 이제 무기는 지연의 손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보스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추격하지 않았죠. 대신 칼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무기는 필요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맨손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보스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휘둘러 지연을 공격했지만 지연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반격했죠. 보스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한 후 뒤이어 목 뒤에 급소를 눌러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보스가 바닥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이미 모두 제압당한 상태였죠. 정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거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젊은 커플이 벤치에서 나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남학생도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저희를 구해주셔서. 할아버지도 지팡이에 의지한 채 지연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료를 잃은 죄책감이 손끝마다 전해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켜낸 것이었죠. 박상현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드디어 실현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707 출신이에요. 지연이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했다는 자부심과 확신이 함께 빛나고 있었죠. 쓰러진 조직원들을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평범한 주부로 살면서 얻은 것들,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까지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죠. 지연은 벤치 위에 놓아둔 종이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보리차와 약이 든 소중한 봉투였죠.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연을 한 번씩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죠.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지연은 버스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버스가 정류장에 천천히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죠. 운전기사는 정류장의 어수선한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경찰들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혼비백산했던 시민들이 하나둘 진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지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학생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었죠. 남학생도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니 든든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죠. 고등학생들도 멀리서 지연을 바라보며 경외감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쓰러진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보스는 의식을 잃은 채로 구급차에 실려갔고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죠. 경찰관 중 하나가 지연에게 다가와 간단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지연은 정당방위였습니다라고만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벤치에서 종이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보리차와 약이 들어있는 소중한 봉투였죠. 봉투가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안의 내용물은 무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지만 어머니를 뵈러 가야 한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지연은 창밖으로 정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오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았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경찰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각자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지연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죠. 20년 동안 박상현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오늘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내면서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치유를 택하자. 나의 삶도 이 사회도 오늘의 일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폭력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연은 어머니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죠. 어머니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딸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지연아, 늦었네.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종이봉투를 꺼냈죠. 아니에요, 어머니. 보리차 끓여서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지연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뭔가 달라 보이네.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아.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예리한 관찰력은 여전했죠. 그냥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리차를 우려내며 지연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자신이 다시 한번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았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리차를 드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역시 집에서 끓인 게 최고야. 고마워, 지연아.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꼭 쥐며 따뜻하게 웃으셨죠. 병실 창문 너머로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지연은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생명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영웅심을 부리지도 않겠다고 말이죠. 대신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되 현명하게 판단하여 행동하겠다고요. 집에 도착한 지연은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지연에게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이들이 바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 그것이 지연에게는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편안한 잠이었죠.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류장에서의 그 하루가 지연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류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지연의 작은 전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조용히 남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던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로 말이죠.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